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요즘에 나라 경제정책을 보면은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정책 부작용이 확연한 그런 정책을 실행하고 또 실행 이후에도 수정 작업이 저렇게 더디게 이루어지면은 앞으로 나라 경제의 기초 자체가 와해되는 것은 아닌지, 부수지는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 양반들이 그냥 나라를 살릴 생각을 갖고 있나, 아니면 그냥 나라 기반 자체를 그냥 완전히 무너뜨릴 생각을 갖고 있나, 그런 생각조차도 들 때가 잦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어떻게 저런 무지한 정책을 고안해낼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떤 정책들을 부작용에 대한 걱정 없이 밀어붙일 수 있을까? 그 다음에는 정책 부작용이 확연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저렇게 고집을 피울까? 이런 생각들이 떠나질 않습니다. 첫 번째 한번 보시죠. 경제 상황에 대한 심각한 오판. 이것이 지금 집권 여당층에 팽배해 있다고 봅니다. 이미 한국 경제는 2018년부터 심각한 불황 국면에 들어가 있습니다. 체감 경기가. 공실률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냥 자영업자들이 느끼고 있는 체감 경기를 보면은 통계 숫자가 어떻게 드러나는지 모르겠지만 지독한 불황이죠.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단순히 거래 축소가 아니고 거래 실종 현상이 현장에서 관찰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올해 5월 14일만 하더라도 대통령은 정부의 경제정책 성과가 당장은 체감되지 않을 수 있지만 총체적으로 본다면 우리 경제는 성공으로 나아가고 있다, 몰락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 정확한 판단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더 딱한 것은 경기가 이미 하강 국면에 들어갔는데 그 경기 상황을 오판을 해놓으니까 계속해서 경기를 죽이는 쪽으로, 경기를 억제하는 정책을 그냥 양산하듯이 정책을 쏟아부으니까 평화시에 그런 정책들이 한 가지만 떨어져도 경제에 충격을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연속해서 계속 이렇게 내놓으니까 이미 떨어지기 시작한 경기 자체를 완전히 죽이는 쪽으로 가는 거죠. 법인세, 소득세 인상, 주 52시간 시행, 최저임금 급등, 하나같이 경기를 죽이는 정책들을 아무런 걱정 없이, 다음을 생각하지 없이 실행에 옮기고 있는 거죠. 그런 정책들을 평화시에도 그냥 한두 가지를 쓰더라도 충격을 줄 수 있는데 경기가 하강 국면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경기를 죽이는 그런 정책들을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쓰고 앞으로도 계속 쓸 의향을 갖고 있으니까 정말 생각 있는 사람들은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우선 무슨 일이든지 있는 그대로 상황을 정직하게 보는 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정책에서는. 그런 점을 우선 하나 지적하고 싶고, 두 번째는 한쪽에서는 일자리를 파괴하는 정책을 쓰면서 또 다른 쪽에서는 재정을 이용해 가지고 일자리 파괴 결과로 일자리 이런 사람들을 지원하는 구직 촉진 수당 같은 걸 만들어서 현금을 살포하기 시작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폐업한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등을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현금성 복지수당을 또 신설하는 모양입니다. 1년에 한 300만 원 내서 또 300만 원 시작하면 다음에 400만 원이 될지 500만 원이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이름은 구직촉진수당입니다. 2020년에는 35만 명을 상대로 해가지고 5,040억 원을 나눠준다고 하는데, 현재는 2021년에는 50만 명, 2022년에는 70만 명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 구직 촉진수당 같은 경우는 일단 생기게 되면은 없애기가 힘들고, 그 다음에 대상폭을 계속적으로 확장하는 그런 경직성이 있죠. 최저임금의 급격한 그런 상승은 이미 한국 경제에 상당한 외상을 남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부작용을 치유해 가지고 그 부작용을 민간이
고용을 더 할 수 있는 쪽으로 선회를 해야 되지, 그 부분을 더 심각하게 밀고 나가면서 최저임금 급등 때문에 발생한 부작용으로 발생한 사람들을 세금으로 또 지원을 하겠다, 그렇게 하는 것이 논리적으로도 이해하기가 힘들고 또 지탱 가능한 정책이 될 수 없는 거죠. 무슨 수로 민간 대신에 정부가 돈을 지불해가 다 실업자 문제를 구제할 수 있겠냐 이야기죠. 가능하면 민간이 고용을 계속해서 유지해가지고 정부가 부담을 더하는, 좀 덜하는 쪽으로 나가야, 그래야 그것이 온전한 그런 방법이죠. 6월 17일 날 대통령 직속 소득주도 성장 특별위원회 아마 토론회가 열린 모양입니다. 이번 소주성을 만드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홍장표 위원장은 소득주도 성장 정책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가계소득을 늘리고 소득격차를 개선하기 위해서 소득주도 성장은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된다. 소득주도 성장은 여러 선택지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길이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 뭘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억지, 사이비, 이념 이런 것이 눈에 가리게 되면은 지식인들이 이렇게 타락할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올바른 정책을 실시해야 되고, 실시 이후에라도 부작용이 발생하면은 그 부작용을 고쳐가면서 정책을 추진해야지, 나쁜 정책을 실시하고 나쁜 정책으로 인해서 부작용이 발생했는데 그게 부작용이 아니라고 호도하고 그 부작용 나는 정책을 계속해서 밀어붙이겠다고 하면은 그 대상자는 앞으로 얼마나 많은 피해가 발생하겠냐 이야기죠. 나라가 얼마나 많이 파괴가 되겠냐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정말 제가 간곡히 부탁하고 싶은 것은, 정책 부작용이 발생하면은 이번에 특히 최저임금제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향후 한 3년 정도를 동결해 가지고 그래도 부작용을 좀 줄이는 쪽으로 나가야 경제 기반 자체가 완전히 망가지는 일을 피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을 키워서 나라 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은 무지함이고 그건 틀린 거고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지금 여건에서는 광범위하게 예산을 끌어다가 나라 경제를 살려야 된다, 그래서 추경을 빨리 해줘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내년도 예산 최소 올해 예산 증가율 95%를 감안해서 짜야 된다. 정부 각 부처가 올린 올해 예산 대비를 보니까 2019년 대비 2020년 6.2%밖에 지나지 않으니까 2020년 예산도 올해처럼 9.5% 정도로 짜야 된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 이야기입니다. 6월 18일자 발언입니다. 성장률과 소득 증가율이 2%인데 나라가 끌어당기 가지고 사용하려고 하는 처분 자원의 양은 매년 9% 정도로 성장을 시키면은 그 나라가 온전하겠냐 이야기죠. 민간이 100원을 투자하는 거하고 정부가 100원을 투자한 것은 현저한 격차가 있지 않습니까? 정부가 100원을 투자하는 것은 쓸데없는 짓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미 재정의 고용 성수 효과 같은 거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너무 낮지 않습니까? 투자 효율성도 떨어지고, 그 정부 예산 규모를 크게 하면 할수록 재원 낭비란 것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하는 것이죠. 내년도도 이미 지출이 수입을 능가하게 되는데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9% 정도로 예산을 늘려가지고 쓸모없는 짓, 쓸데없는 짓, 그런 것을 계속하는 것이 경제를 성장시킨다는 것이 바로 위원장의 이야기인 거죠. 나라의 앞날을 보면은 국가가 처분하는 자원의 양을 크게 늘려가지고 경제를 움직이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정책입니다. 나라의 앞날을 보고 정치 원리가 압도하지 않도록 그렇게 주의해야 되고, 정치 원리는 결국 비용 청구서로 날아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실 이번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걸 보면은 이게 얼마만큼 앞으로 우리가 망가지게 될까? 이게 어느 정도까지는 망가지면서 그냥 멈추어야 될 건데 그런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처럼 현장에다가 눈을 감고, 현장 상황에 눈을 감고
때로는 그걸 호도하고 자신이 믿고 싶은 대로 그렇게 보고 정치적 목적에 따라서 계속해서 한나라 경제가 가동할 수 있는 자원 쪽에서 더 많은 것을 정치 영역, 국가가 끌어당긴 다음에 그걸 정치 원리, 정치적 목적에 따라서 현금성 복지 같은 거 계속 늘려가고 그러면은 나라가 얼마나 앞으로 비참한 상황에 처할 수 있겠느냐 이야기죠. 이미 현장에서는 경보음이 울린 지가 오래됐고 어제도 또 보니까 피치 세계적인 그런 신용회사가 올해 경제 성장률을 2.5%에서 2%까지 내려잡았더군요. 또 시간이 가면 1%도 내려잡겠죠. 더 이상 경제를 파괴를 하지 않아야 됩니다. 뭐 오늘만 사는 게 아니고 내일도 애들하고 살아야 되니까 정말 제가 에코노미스트로 판단할건데는 지금 여당이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부분의 정책들은 이런 정책을 쓰면 쓸수록 나라 경제를 추락시킬 수밖에 없는, 더 심하게 되면 나라의 성장 기반 자체를 그냥 와해시키는, 파괴시키는 그런 결과를 낳을 걸로 봅니다. 정말 내일도 있다는 생각을 갖고 조금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아침에 드리고 싶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